받겠습니다. 1051 선생님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TV입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네. 누구신지 모르시는구나. 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정함실입니다. 아이고, 정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봤죠? 저기 밖에서. 네네. 그전 조금 전에도 저 캐나다에서 전화 주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정 위원장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네네. 네, 그래요. 요즘 뭐 방송 들으셨어요? 그러면 계속? 네,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저기 방송을 하시나요? 네? 예, 얘기도 방송을 계속 하셨나 보네요. 전화 인터뷰 방송을. 전화 인터뷰? 네네. 며칠 안 됐어요. 이제 3일째인가? 3일째. 그렇구나. 3일째가 그래요. 왜냐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런 소통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참,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오늘 그 연단에서 발언한 내용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때, 저기, 우에 이제 월드피스하고, 또 다른 단체가 이제 집회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 집중하다가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제 집회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전화 통화할 때 보니까. 그래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네. 지금 이제 우리 새누리당 내용 사태에 대해서 정말 가슴 찢어지도록 아프거든요. 이게 애초에 그냥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면은 저도 당황하고 싶겠지만, 충분히 이제 정광용 씨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리미터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락TV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변희재 대표하고 정미용 대표 정도가 되면, 정광용 사무총장인데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저는 사장님께 좀 견제를 하면서, 지도부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한편은 약간 좀 우려도 하면서도 이제 지켜봤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매 주마다 같이 연단이 섰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시면 저는 정말 상식적인 기대했는데, 이번에 딱 결과를 딱 까보고 보니까, 하나도 이제 정광용 이제 사무총장의 이런 과거의 어떤 이제 조직 운영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견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대안도 제시했었고, 변희재 대표하고도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직당원제 공동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전날까지만 저도 충분히 얘기가 돼가지고 서로 합의가 돼서, 16일날 우리가 만나서 합시다. 저도 좋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됐던 건데, 어쨌든 사전 협의 합의가 없던 이제 현장에서 갑자기 이제 정원 사무총장 해임 결의를 하는 바람에 이거는 정광용 씨한테 명분을 주는 거다. 우리가 이게 당원에 의해서 공직 대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정광용 사무총장과 이제 싸워서 이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걸 해서 이기려면 그분은 명분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이렇게 선동이라든가 아무리 협박을 해본다면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는데, 굳이 이제 어차피 상대방이 받지 못할 패를, 근데 해임, 결의도 안 될, 사실 결의하는 것 자체는 명분도 없는 자리였거든요. 명분도 없는 자리에서 절차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받지도 않으니까 뻔히 알면서, 그걸 던진다는 거는, 솔직히 변희재 씨가 이거는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는 게 그때 확신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변희재 씨한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 새누리당 깨자는 거냐고, 제가 그만한 걸 친구가 저 버럭 화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도부가 이 정도, 문제가 됐으면은 지도부한테 사퇴하는 말도 못하냐고 나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지도부 아닙니까? 그러셨군요. 자기는 지도부가 아니었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분노스러운 거예요. 정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정 위원장님이 새누리당에서 지금 일어나는 내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입장이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일단 정광용 사무총장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과거 행태하고, 네. 앞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들. 네. 정광 씨가 뭐, 독선적이나 뭐,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개인 사당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다 미래형이에요. 네. 아직 벌어지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빨리 당규가 제정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정광용 사무총장이 중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사무총장을 해임해야 된다면서 잘못 그 죄명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요. 제가 하나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사무총장을 해임시킨다 얘기하니까 그거는 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대선 결과에 책임을 지라? 선거기한제 전혀 앞장서 도와주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 질문은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정광영 사무총장 편에 서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내가 그걸 정광용 정광용 네. 사무총장도 네.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네. 정광용 사무총장 입장에서요. 제가 하는 발언들을 들어보세요. 그게 정광용 사무총장 편을 드는 그 발언인지 지금 아닙니다. 저기 정 위원장님, 저도 굉장히 아끼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이번에 활동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정 위원장께서 정치를 한다면 아마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락TV 하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같이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제 전화 이렇게 들려주시는 내용 채팅창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제 굉장히 실망한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사실과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거는 아마 제가 쉽게 말하면 정광용 씨를 지키는 내치는 쪽에 그쪽에 서길만을 바라는 거겠죠. 근데 그게 제가 그분들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정광용 씨가 정말 물러날 수 있고 물러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기꺼이는 들겠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면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근데 안 되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우리 정 위원장님 예전부터 이제 박사모도 하시고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죠. 저도 이제 다른 또 뭐 이렇게 박사모는 활동은 아니지만 다른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박사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잘 아시니까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독단적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 우려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애국 시민들이 바로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점은 이미 우리 정 위원장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애국 시민들 편에 좀 설 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겪어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못 드리고 저 또한 그동안에 10여 년간에 이렇게 지켜보지 않았다면 또 이런 질문을 못 해요. 근데 저도 뭐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10여 년 이상 이렇게 박 대통령 지지하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탁 깨놓고 그랬을 적에 저는 그래요. 저도 이번에 정 위원장 권영애 대표 연단에 서고 딱 나갔을 때 굉장히 실망했어요. 방송하면서도. 근데 우리 정 위원장이 딱 올라서서 아니라고 하면서 딱 큰 소리 낼 때 굉장히 기뻤고 또 주변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박수 많이 쳤잖아요. 그게 우리 정 위원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요 최근 2, 3일에 들리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됐을까 갸웃갸웃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이게 저는 제 행보는 지금까지 일관되게든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바라보는 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관심사나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면 제가 다르게 봐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요. 제가 현장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부회장이 저한테 오늘 정말 사무총이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옵니까라고 얘기했더니만 이제 지도부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겼다. 두 대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결국 사무총장은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의견 합의를 못 봐서 그리고 대표님 두 분이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발언을 단일화에 대한 부분에서 발언을
하기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사무총장은 거기 나와버리면 이게 지도부 갈등이 그대로 노출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광 사무총은 오늘 못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대신에 그 정감실 위원장이 좀 대신에 좀 발언을 좀 해달라 저한테 요청이 된 거예요. 그날 현장에서.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부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가 9일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10일 전인가.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생각인데 안 되는 상황인데 왜 대표님들이 저러시나. 그러면서 저는 제 입장을 제가 밝혔어요. 사전에 뭐 얘기된 건 전혀 없었고요. 그건 어쨌든 그런 일들을 좀 우리 지역에서도 일관되게 우리 동지들한테도 얘기해 왔고 우리 동지들 다 정인들이에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들 지금도 지금 우리 지도부 내분 상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같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결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오늘도 제가 양쪽 다 현장에 가서 사실 사실 오늘 그 현장은 제가 처음 갔거든요. 저도 정말 진짜 뭐 말로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좀 제가 죄인된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때 13년 전에 이제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 결국 끝내 그분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모습 보면 또 그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 보이면서 맞습니다, 진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비웃고 있을 놈들이 누군지 생각하면 더 진짜 정말 불붙듯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오늘 그 현장에서 여러 동지들 입장을 얘기 듣고 양쪽에서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서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내린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 김진태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김진태 의원님은 이제 지난 3월 10일 기점으로 태극기 민심이 둘로 나뉘었는데 그 태극기 민심의 분열의 중심에 김진태 의원이 계셨어요. 김진태 의원은 명분으로 손상되시나 이런 분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 뭐 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공개도 지지한 사람들도 김진태 의원은 명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 대선 과정을 거쳐서 또 조원진 의원님을 또 명분으로 해가지고 마치 또 조원진 의원님과 정광용 사무총장 간의 그 당권 경쟁으로 이러면서 이거 뭐라고 조원진 연호하는 그 행위란 말로 이거는 당을 한마디로 와해시키는 행위예요. 누가 와해? 지금 상황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 정광용 사무총장이 내려가는 것도 조원진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조원진이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정광용 사무총장이 정말 잘못한 걸로 물러난다면 저도 공감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리 되면. 근데 정말 거짓되고 거짓 선동과 왜곡 과장 확대된 거 이런 걸로 사람이 인식 모독을 하면서 정광용에 대한 불필요한 이제 과도한 이제 당원들의 불신과 우리 정 위원장님이 이렇게 정 사무총장 편을 드는 듯하게 자꾸 들려요. 이야기가 듣다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게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우리 정 사무총장이 나중에 해명을 하면 됐지. 우리 정 위원장이 나서가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대변이라고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 말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정광용 사무총장의 바보가 아닙니다. 이분 자기 스스로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걸 난 내버려도 됩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 대처 못하는 사람 난 도와주지. 내가 왜 굳이 이제 정광용 사무총 스스로가 이 모든 난국을 자기 타개할 능력도 있고, 자기에 대한 어떤 온갖 이제 인신 공익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굳이 이 말을 하느냐? 내가 굳이 이 말을 하는 건 정광용 씨는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광용 씨는 이 난국을 분명히 타개합니다. 타개하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타개 나가요. 그게 한마디로 지금 글들 올라오잖아요. 법적인 대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런 극한 갈등으로 그동안 많은 박사모 조직도 와이되고 깨져왔었어요. 저는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광용 씨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 명분을 조금이라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대신에 당신의 불명예스러운 이런 부분에서 내가 대신 해줄 테니, 당신은 감정적으로 우리 당원 동지들과 싸울 게 아니라 정말 대의를 위해서 나갈 길에 대해서만 제시하라고 제가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 정광용 사무총장의 퇴로를 위해서 지금 그렇죠. 명분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도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정광용 사무총장도 저를 너무 잘합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면전에서 그분이 잘못했나 지적해요, 저는. 그래요. 그럼 다른 분들은 앞에서 한 마디도 못 하다가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온갖 비난과 이건 역정 다 엮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정말 애국지 시민의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감정이 서로 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은, 정말 진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해법을 오늘 제안했던 게 그겁니다.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시간 가면 안 됩니다. 하루가 더 가면 갈수록 우리 애국 시민들 상처가 정말 너무 깊어져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해법, 이제 눈물 흘리면서. 우리 정현장의 해법은 어떤 것인데요? 네? 해법. 저희 해법은 그겁니다. 지금 이 사태에 더 이상 조원진 의원님도 뒤에 계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애국 시민들 희망을 줬던 김민태도 마찬가지예요. 김민태 혼자 그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이번에 어제 그 200만 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고를 받잖아요. 네? 그분도 결국 흩어진 본인도 죽어요. 지금 내 태극기 민심 분명히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키려면은 네.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 정광용 사무총장 그 세 분이 대승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결사 해지를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그렇게 해야지 문을 열지 않으면요. 이거는 저놈들이 얘기하고 있는 보수 계밀 그대로 우리가 좀 먹혀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 위원장님이 그 조현진 의원 측이나 김진태 의원 측이나 우리 그렇게 네네.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오늘 아마 그분들 개인적으로 아마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제가 내일 제가 공식적으로 네. 그분들한테 제가 이 화두를 던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화두를 만약에 받는 쪽이 있을 거고 받지 않는 쪽이 계실 거예요. 네네. 만약에 안 받고 끝까지 외면한 쪽이 있으면은 저는 그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분의 실체는 다 낱낱이 드러낼 겁니다. 저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면 정말 이제 저는 유일한 대안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정광훈 사무총장은 네. 일단 조직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당원 단계로 완비한 다음에 시스템 내에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어요. 이게 정당법이에요. 네. 네, 그렇게 조금만 냉정을 찾고 지금 나라의 현 시국을 정말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일까지 이제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뭐 2, 3일 내로 어떤 뭐 그 결론이 지어질 수 있겠네요. 일단 이제 내일 제가 그 하도 던지고 네. 그 월요일까지 제가 그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분들 공개적으로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늦출 수가 없어요. 하루가 더 늦을수록 더 갈등의 꼴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좀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굉장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함철 위원장 개인적으로 아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기 너무 이렇게 지금 정광영 뭐 사무총장이나 이렇게 두둔하는 듯한 이렇게 포션은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광영 사무총장에 대해서요? 두둔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말하자면 뭐 대변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정 위원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쭉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면이 많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쪽 측에서 정광영 사무총장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분 입장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은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조금 좀 자제해 주시고 이제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 그 결론을 지어 주셨지만은 뭐 그렇게 이어지면은 그건 뭐 한번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처럼 그것만 조금만 주의했으면 우리 애국 시민들도 이게 지금 굉장히 상처받고 있는데 우리 정 위원장한테 기대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아무튼 오늘 제가 서울 갔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 당원 동지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강원도당이죠. 강원도당이죠. 내일 우리가 좀 거리로 나갈 거예요. 그 시민들에 가서 우리 지난번에 그 공부하면 뭐 하냐면 이제 5.18 그 전단지를 지난번에 가져온 게 있었거든요. 이걸 배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연의 이제 새누리당 창당에 그 취지와 이제 그 국민들 계몽하는 운동들 이제 거의 함께 병행할 겁니다. 병행하면서 우리 당원들도 지치지 않게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우리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열심히 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현재 많이 지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 위원장이나 지도자분들이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사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지금 겪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내부 분란이 나니까 우리 시민들이 마음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또 이제 막 두둔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보니까 시민들이 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고 곧 마칠 시간이라서 좋은 밤 되시고요.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래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함철 강원도당 위원장이죠. 새누리당 통화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뭐 또 여러 말씀 이렇게 청해 많이 해주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어제 락TV 인터뷰를 많이 이렇게 또 들으셨다고 해서 그 와서 계속 이 창에 이렇게 뭐 전화 끊으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요청한 얘기도 우리 너무 우리 애국심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무 그냥 그 두둔한 같아 우리 정 사무총장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중립적인 것 같아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자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본인이 말씀을 그렇게 또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좀 그런 거는 이제 자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랬으니까 또 이제 조 의원 측하고 우리 사무총장 측하고 김진태 의원 측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셋이 만나서 한번 좀 풀어보는 그런 것을 본인이 제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은 대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걸 잘 해결하는 아름답게 해결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